근데. 야, 씨. 야, 이거 봤어? 야, 이거 봤어? 이거는 솔직히 좀, 와. 야, 이거 봤어? 이게 빼려고 하다가 다시 긁고 내가 봐봐. 기술을. 아. 개인기 봐봐, 개인기. 뺏기로 주는 거 같다가 볼을 다시 긁고 나왔다니까? 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선물 주나 그래. 아니, 그니까 뭐, 하프타임 뭐 이런 거 하나 보지. 하프타임에. 맞네. 아, 뭐 주기로 했구나? 우리 쪽이 이기겠다, 그냥. 그렇지. 그래.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어, 스스로. 자, 이제 선수 교체한다. 68분에 들어오네. 68분. 자, 이러면은 네이마르랑 같이 팀. 이거 잘 커팅 잘했네. 진짜 둘이 한 걸까? 나 나왔어. 네이마르 너 봤어? 몰라. 그러니까 물론 강인. 좋아. 이런 바깥발 패스. 왼발로 와. 원래 한번 찍히면 와, 네이마르 1대1. 와! 와, 네이마르. 강인이가 넣어줬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좋아. 그래도 좋아. 옆에서 짜장면 냄새를 맡는 건 너무 곤욕이다. 네이마르. 와, 네이마르 옷이 봤어? 정확하게 아센시오가 어디로 달려갈지를 알고 거기다 딱. 야, 이거 완전히 뭐 네이마르의 오늘 이거 한국인 명예 부산 시민증이라도 줘야 되겠어. 정말 네이마르네요. 미쳤다. 예. 일본이 빡칠만하다. 일본이 왜 빡칩니까? 일본에서 0분. 오코노미야끼만 먹었던 네이마르. 이거 일본에서 사실 네이마르가 지난 3월에 수술 받았고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약간 체중도 늘어난 상태라 정작 일본에서 있었던 아시아 투어에서는 0분 3경기 동안 0분 한 번도 뛰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풀타임을 뛰어버렸습니다. 풀타임에 멀티골에 1 어시스트까지. 2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3골을 다 만들어서 3대0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도 거의 아까 실시간으로 기사를 쏟아냈다는 걸 아까 보여줬는데 아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야구재팬 이런 데서 야구재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팬들의 반응이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리 예전에 호날두가 우리 저기 이제 와서 패스했을 때처럼 노쇼 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일본 사람에 대해서 빙의해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호날두는 1경기 때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네이마르는 3경기를 한 거 아닙니까? 3경기를 안 뛴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뭐 오지 말라고 할 만 하지. 근데 이건 되게 사실 이걸 뭐라고 파격적이다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3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던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해요. 사실 딱 누가 보더라도 좀 부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부상 여파도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도 뭐라 그랬냐면 부산에서 이제 전북과 경기할 때 너 뭐 많이 뛰면 정말 많이 뛰면 한 30분 아니면 뭐 한 10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정도였어요. 선발이었어요. 선발에서 우리가 뭐라 했어? 45분 뛰네. 금방 뛰고 나가겠지. 전반만 뛰고 나가겠지. 나중에 60분 지나고 80분 지나고 80분 지나는데 난 사실 네이마르도 자꾸 벤치를 쳐다보더라고요. 감독님 얘기랑 좀 다른데? 나 정말 90분 풀타임 뛰어요? 그러니까 90분 풀타임을 뛰어버렸어요. 사실 그렇잖아.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선수를 출전시킬 땐 오늘 이강인 선수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강인 선수처럼 그렇게 점점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이마르는 갑자기 안 뛰던 선수가 90분 풀타임 뛰었고 90분 풀타임만 뛴 것이 아니라 그냥 슈퍼플레이. 심지어 오늘 플레이를 봤을 때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스프린트를 거는데 스프린트 못한다. 근데 후반의 모습을 보니까 웜업이 제대로 된 거죠. 웜업이 제대로 돼서 웜업도 웜업인데 실시간 다이어트가 얼굴이 좀 홀쭉해지고 배가 들어가면서 웜업이 되면서 마지막에 아센시오의 골대 그 힐킥으로 연결하는 패스가 둔탁하긴 했지만 아센시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패스를 준 거잖아요. 왼발로 쓰는 아센시오가 어떻게든 넣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킹왕짱. 야, 권쟁적 킹왕짱을. 킹왕짱. 근데 이거는 우리 축구공 한번 줘볼래요? 이게 첫 번째 골 전반전 40분인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발이고 이따가 이 오른발로 이거를 뒤로 백힐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밟아서 뒤로 빼잖아. 빼면은 원래는 이렇게 밟아서 뒤로 빼줘. 밟아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밟아서 뒤로 빼주는데 밟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긁어 나와. 이게 오른발로 밟아주는 것처럼 긁어 나와서 여기서 슈팅을 때리잖아. 이거는 사실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제가 저희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배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익힌 기술이고 본인이 그 쌓아온 기술로 만든 건데 특히나 더 이 진짜 발을 이렇게 긁은 다음에 딱 물론 수비에 맞기는 했지만 그 공간으로 슈팅을 때려야 됐잖아요. 그렇지. 그 공간을 형 말대로 딱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런 클래스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클래스. 사실 이런 건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지. 예, 타고난 재능이고 이게 한교원 선수가 딱 있었는데 주는 것처럼 하려다가 한교원이 약간 끌려 나가니까 바로 긁어 나와서 슈팅을 때려버리잖아. 슈팅할 수 있는 각 딱 하나 만들어서 때려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 일반적인 선수들하고 대결할 때는. 아니 눈이 너무 즐겁잖아. 그러니까 상대하는 선수들도 즐거웠을 게 뭐냐면 물론 열받을 수도 있지 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플레이를 내가 어떻게 얼마나 대결을 해보겠어.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PSG라는 팀이 프랑스 리그강에서 정말 최강의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최근에 오늘 컨디션 좋지 않다고 했지만 후반에 좀 들어오면서 몸이 풀리니까 또 점유율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패스 연결 타이밍 자체가 달랐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 스포츠에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게 사실 오늘 네이마르도 처음에도 그랬고 이렇게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경기를 뛰니까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클래스가 순간순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네이마르한테 뭐 스프린트를 몇 번을 쉬었냐 이러면 그거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순간 딱 볼을 잡았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 볼을 갖고 있을 때 이 감각은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발바닥 잘 안 씁니다. 발바닥 잘 안 써요. 유럽 선수들은. 남미 선수들이 발바닥 많이 쓰죠. 근데 남미에서도 또 아르헨티나 친구들은 발바닥 잘 안 써요. 브라질 친구들은 발바닥을 또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유럽 애들이 왜 발바닥을 안 쓰냐? 발바닥을 쓰면 방향 전환은 좋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은 잘할 수는 있는데 발바닥을 쓰면 대신 속도가 느려지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템포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차는 걸 좋아하는데 남미에서도 브라질 친구들은 전환해서 빠져나가는 게 좋으니까 특별히 많이 쓰는데 딱 그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이 또 네이마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 최고봉이 네이마르라고. 근데 잘 봐. 또 열받게 해줄게 일본 애들. 일본에서는 3경기 동안 0분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 골 줄 때도 얼마나 멋있어. 순식간에 여기서 갑자기 서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이 유령된 것처럼.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게 물론 패스 연결한 것 자체도 정말 좋았지만 왜냐면 네이마르니까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 플레이는 우당탕탕 없이 툭툭 삭. 기가 막혔지. 그러니까 라인을 깬다라고 우리가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마르가 오늘 만약에 뭐 50m를 뛰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못 뛰어. 잘 몸이 무거워서 자기도 의식을 하는데 순속이잖아. 축구에서 맨날 얘기하는 스피드는 아니 100m 달리기 몇 초 뛴다는 게 축구에서 100m 달리기가 뭐가 있어. 다 순간적인 순속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짧게는 전환의 속도, 좀 길게는 예를 들어서 한 5m 뭐 아니면 뭐 한 20m 이 정도의 거리에서의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건데 라인을 딱 밟고 있다가 오는 걸 보더니 네이마르 싹 빠지잖아. 순간적으로 라인 깨고 들어가니까 이거를 또 못 잡아요. 여기서 또 누가 그러시는데 초전도체 아니냐? 응? 초전도체 아니냐? 요새 또 이슈를 타겠다고? 초전도체 아니냐? 초전도체 네이마르 이렇게 괜찮다. 요새 위안 가야죠. 네. 근데 이 진짜 네이마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네이마르의 이런 활약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잖아. 파리가 어려웠잖아. 음바페가 이번에 합류하지 못하고 음바페는 뭐 떠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스트라이커가 좀 없다 이런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결국 결정력은 개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 기회를 만드는 건 팀이 전술로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건 팀이. 근데 만들어진 기회에서 때려서 골을 넣는 건 결국 사람이야. 한 명. 그래서 결국 결정력은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이마르 같은 스타가 딱 나오니까 파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물론 뭐 네이마르 한 명으로 다 해결했다 보기 어렵지만 저런 선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골을 2골을 만드네. 그러니까 경기 우리 일본에서 봤을 때 3경기 보면 PSG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전반만 봤을 때도 PSG 왜 이러지? 개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몸이 풀리니까 가지고 있던 기술이 그나마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하니 물론 피지컬은 뿔핏이 아니었지만 이 기술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각은 그게
네이마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 그래서 세 번째 아센시오 어시스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다 그래. 세 골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월드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야. 딱 오니까 뒤꿈치로 딱 원터치로 내줘서 아센시오에게 그대로 주잖아. 그러니까 첫 경기 두 번째 골,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시스트도 다 뭐 전북이 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네이마르가 네이마르 한 거니까. 그거를 뭐 막는다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졌다고 해도 전북 시즌 중에 그 얘기는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했구나. 뭐 기사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썼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일본 축구 팬들로서는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썼대. 맞아. 되게 봐서 기사체로 좀 순화한 것 같아.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 빡친 건데. 그치. 거의 노쇼에 가까운 일이니까. 뭐 한번 봐봐야 개나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개나리. 오기만 해봐. 오지 마. 이렇게 쓸 자, 수 그리고 없지.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이강인 선수의 오늘 복귀전이죠. 프랑스에서 가졌던 르아브로와의 평가전, 그 프리시즌 경기 뛰고 거기 거의 전반 막판 42분이었나? 그때 햄스트링이 올라왔죠. 그래서 계속 네이마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열렸던 3경기를 다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뛸 것이냐. 이미 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오늘 뛸 거다. 시간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강인도 처음에는 그래도 15분? 근데 추가 시간까지 하면 오늘 결과적으로 25분 뛰었습니다. 68분에 공격수 에키티케 대신 들어갔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강인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다는 것. 두 번째, 오늘 되게 눈에 띄는 건 들어갔는데 최전방 공격수 제로톱으로 뛰더라고. 처음엔 이게 뭐지? 야, 이거 또 역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을 앞쪽에 완전 해놓고 볼 계속 돌리잖아. 혹시 그런 축구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거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물론 시즌 개막을 얼마 앞두지 않고도 되게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왜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지금 합류한 지 한 달 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자기 축구를 정말 좀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그런 플레이를 좀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술적인 실험도 조금은 있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건 왜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뛰게 했지? 이것은 사실은 전술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를 고려한 위치의 그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나와서 스프린트를 걸어요? 안 걸잖아. 오늘 여러분들 25분 동안 뛰는 동안 이강인 선수 스프린트 안 걸어요. 딱 이따가 볼이 오면 볼을 잡고 주는 플레이를 하죠. 특히 들어가자마자 기억에 남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왼발로 아웃프론트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와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보면 딱 어느 정도 힘도 안 배하고 움직임도 안 배하더라고. 볼이 오면 딱 볼을 잡고 딱 주고. 그래서 이것은 얘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3경기를 못 뛰었는데 그것도 근육 부상.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예전에 다친 게 회복하는 거고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따지면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다친 거예요. 회복을 하니까 오늘 뛰는데 한 25분 정도 30분 뛰면 앞쪽에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압박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격렬하게 싸움도 하고 미드필더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될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톱 위쪽에 세워놓을 테니까 많이 스프린트를 걸지 말고 볼이 오면 플레이를 쉽게 하자. 온더볼 정도에서 플레이를 하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이 왔을 때만 이강인 선수를 툭툭 편하게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이드에 쓰거나 또 이선에 쓰게 되면 상대랑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또 스프린트를 걸어야 될 경우도 많이 측면에서도 돌파를 시도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한 게 아닌가. 맞아. 왜냐면 이강인 선수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입니다. 회복. 특히 이 햄스트링은 이게 뭐 수술이나 뭐 주사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잘 모습 보였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도 하나씩 보여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 기가 막힌 연결들. 할 거 다 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물론 뭐 많은 볼 터치를 했다든지 많은 패스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그랬잖아요. 쉽게 볼을 주는 플레이를 좀 했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이강인 선수. 12개 패스를 다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쭉쭉쭉 연결해줬는데 저는 순간순간 그런 장면 나오던데 이강인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 네이마르가 위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도 찐친.
기억나? 이강인 선수 교체 들어갈 때 손짓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더라고. 근데 바로 카메라가 네이마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따로따로 편집돼서 아 그냥 붙였나 보다 약간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한 카메라 앵글로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이마르에게 딱 손짓을 하니까 네이마르도 보고 손짓을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훈련할 때도 엉덩이도 걷어차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찐친이 실제 플레이에서는 어떠한 조합 플레이를 보여줄까. 또 둘 다 기본적인 테크니션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맞는다고 한다면 또 음바페도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 물론 뭐 하무스와 같은 선수가 나오면 또 새로운 조합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어떤 조합을 보여줄까 라고 하는 건데, 물론 두 선수 다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우리가 조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좀 끌고 나오면 네이마르가 위로 올라가고 그랬을 때 수루볼을 밀어주는 이런 그림이 된다면 이제 리그왕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개막이 로리앙과의 경기인데, 물론 저는 개막 경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좀 더 핏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조합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 보는데, 여하튼 기대가 크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선수 다 복귀 전, 특히 네이마르는 강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오래 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감독도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음바페도 없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네이마르까지 없다면 정말 팀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제대로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풀타이밍 뛰어본 거는 야 일단 너 준비를 해야 된다. 나는 네이마르랑 협의 안 됐다고 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은 마음속으로 45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빼줬어. 어차피 너 혼자 놔두면 너 혼자 다이어트 못 하잖아. 우리만 논한 거지 뭐. 우리만 논한 거지 뭐.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경기 끝나고 자기 피셜로 뭐라고 했냐면, 부상에 대해서 역시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없대요. 다행히.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는 얘기는 부상은 다 나았다는 거죠. 통증은 없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런데 무리하다가 다칠까봐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플레이도 제가 이제 무리하게 스프린트 걸지 않더라. 이것도 그런 일환이죠. 대신에 어쨌든 이제 시즌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25분 정도를 뛴 건데, 그런 식으로 올리고 하면서 제가 봐서는 뭐 한 빠르면 2라운드? 선발은? 아니면 뭐 3라운드? 물론 아시안게임의 변수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9월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여하튼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 한 명 갖고도,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복귀만 갖고도 이번 경기는 재밌었다. 현장 가신 분들은 더우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운 경험 하신 것 같다. 이게 아시아 투어 첫 승이고요. 리그 개막 이제 일주일 앞둬놓고 파리가 물론 조금 더 올라갈 건 많아요. 올라갈 건 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